그 남자의 손이 제 손목에 닿았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손길에 숨이 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순이고 올해 62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허리며 무릎이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날이 흐리거나 비라도 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동네에 새로 생긴 한의원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병원 가는 일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종종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떠난 뒤로는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졌죠. 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합니다. 아프니까 가는 곳이면서도 누구 하나 곁에 없으면 더 서럽고 쓸쓸한 공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아무 기대 없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원은 꽤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고 입구 쪽에는 은은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낮았고 마치 온몸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고 일어섰죠. 그런데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 그 한의원 원장 선생님이 생각보다 훨씬 젊었거든요. 보통 한의사 하면 백발이 성성한 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또렷한 눈매에 반듯한 이마, 정중한 태도까지 갖춘 젊은 남자.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진료실에 앉고 그분이 제 손목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체온이 올라왔습니다. 내 손목을 감싸고 있는 그 온기.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무슨 설명도 없었고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 하나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을 짚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래 사람 손길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그분의 손이 제 손목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맥을 재는 중이라고는 해도 그 손이 놓이질 않더군요. 순간 숨을 쉬는 것도 잊고 몸을 살짝 굳힌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냥 의사 선생의 진료일 뿐인데 왜 이렇게 떨렸는지. 그날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그립고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사실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의원에 갔습니다.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간 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접수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직원이 말하더군요. 원장님이 서울에 출장 가셨다고. 다음 주부터 다시 진료를 보신다고요. 순간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못 뵈어 아쉽습니다. 다음 진료 때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문자를 읽는데 심장이 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그 짧은 문자 하나를 보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못 뵈어 아쉽습니다. 다음 진료 때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문장 하나하나에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아쉬워하고 있었던 건지, 그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어 했던 건지, 문자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진료 날짜가 되기 훨씬 전부터 한의원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옷장 앞에서 괜히 오랫동안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립스틱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괜히 가슴께 단추도 한 번 더 여미고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그날따라 유난히 향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을 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심장은 벌써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제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순간이 다시 왔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목 위에 얹어졌을 때 이번에는 미리 긴장을 했던 탓인지 숨을 참고 말았습니다. 그 온기, 그 감촉, 지난번에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이 마치 되감기처럼 다시 제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손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도 이 감정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순간 문득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위치도 모든 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손을 더 오래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목을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한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자꾸만 뭔가가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진료가 끝나고 일어설 때 그 사람이 제 손등을 살짝 눌러주고 나서 조금 머뭇거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온종일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마음, 이 나이에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다시 제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침을 맞으러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손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그 이상으로 심장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알아챈 것처럼 손을 슬며시 내밀게 되고 숨을 고르게 되고 그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마음이 먼저 뛰기 시작하더군요. 이젠 그냥 맥을 짚는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하루가 버틸만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들려온 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즘 원장님 진료 받으러 오는 여자 어르신들 엄청 늘었대. 하긴 뭐 잘생기긴 했지. 내가 봐도 설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떠드는 소리였지만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저도 그 어르신 중 하나일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을까요? 진료실에 들어섰을 땐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목에 닿았을 때 처음처럼 숨이 멎진 않았지만 이번엔 숨을 쉬는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참게 되더군요.
그 시간이 오래 머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살짝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의 시선이 잠시 걸쳐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선 다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따뜻하게 하겠지? 진료가 끝난 후 그 사람은 늘 하던 것처럼 제 손등을 톡 두드리고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그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차가워졌습니다. 괜히 혼자 착각한 게 아닐까. 이 모든 게 그저 진료였을 뿐인데 저 혼자 그 감정을 키운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자꾸만 먹먹했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설레임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저는 이제 그 손이 닿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웃는 얼굴 하나에도 하루가 흔들릴 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다음 진료일은 다음 주 수요일. 그때가 되면 제 마음은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요?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진료일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편이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그 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 그 사람의 눈빛이 또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던 거죠. 수요일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쁘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는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천천히 정리하고 립스틱은 오늘은 아주 연하게만 그려봤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이름이 불렸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진료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사람은 제게 편히 손을 올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처럼 설렘에 들뜨기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손이 예전처럼 머물러 줄까?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제 손목을 지나갔습니다. 가볍게 맥만 짚고 다시 돌아가 앉더군요. 말도 눈빛도 전보다 훨씬 더 딱딱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멎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손끝의 따뜻함이 이번엔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진료가 끝나고도 그 사람은 제 손등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사만 전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말없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혹시 그날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 그게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간 걸까요? 요즘 원장님 진료 받으러 오는 여자 어르신들 엄청 늘었대. 설레긴 하지. 마스크 써도 눈빛이 반칙이더라. 그 웃음소리,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등 뒤에서 얼음물이라도 들이부은 것처럼 식은 땀이 흐릅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제가 민폐였던 건 아닐까요? 제 감정은 그냥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오진 않을까? 하지만 화면은 끝내 어두웠습니다. 제가 느낀 그 모든 설렘과 떨림은 결국 제 마음 안에서만 피었다가
조용히 쓰러지는 감정이었나 봅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을 스치지 않았던 그날, 비로소 저는 이 감정의 끝을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한 주가 지나도록 그 사람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습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도 그 따뜻했던 시선도 모두 제 혼자만의 오해였다고. 그렇게 또 진료일이 돌아왔고 이번엔 진료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접수도 하지 않고 한의원 근처 찻집에 앉아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길래 혹시 어디 아프신가 걱정됐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좀 그랬어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나왔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지난번 진료 땐 왜 예전처럼 손을 오래 잡아주시지 않았어요?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도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진료를 조금 특별하게 느끼시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드렸을까봐 혹시라도 상처가 되면 어쩌나 싶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무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했던 것이었단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처받으신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저 그 손길이 제게는 많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고 이번엔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만 오래도록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말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진료는 계속됐고 손길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손이 전해주는 온기를 저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제 외로움도, 제 떨림도, 그리고 이 조용한 감정의 모양도. 그 사람의 손이 다시 내 손을 감싸 안았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